지난주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 한 해 국방 분야의 주요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7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오늘은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에 대해 오상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핵심 추진 과제는 군 본연의 임무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게 첫 번째 핵심 과제의 내용인데요. 네.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보고 또 보고입니다. 네, 보고 또 보고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 제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키워드입니까? 네, 뭐 전방위 국방 태세를 확립하자는데 웬 드라마 제목이냐 싶으시겠지만요. 말 그대로 본다. 즉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알아차리려면 먼저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은 고고도와 중고도 무인 정찰기, 또 군단과 사단에서 운영하는 무인 정찰기, 특수작전용 드론 등 무인 체계를 전력화해서 감시와 경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미국이 운영하는 감시정찰 자산과 통합 운영도 하고요. 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면밀하게 파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런 능력 때문에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100% 저희가 감지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사일이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한 이 감시 기능이 잘 발휘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네. 그런데 적이 하늘에서만 오고 미사일만 쏘느냐? 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다에서도 올 수 있고 또 하늘에서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성과를 보면 전방 GOP에서 귀순자 유도 작전을 하거나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왔을 때 성공적으로 퇴거 작전을 펼쳤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접경 지역이나 해역, 해안 감시와 감지 능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개선하고 감시, 감지, 통제, 타격 체계를 첨단화하는 한편 해안 경계용 TOD3를 추가로 배치하고 해안과 해상의 신형 감시 레이더를 전력화하는 등 경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첫 번째 키워드인 보고 또 보고는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좀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걸리면 죽는답니다. 걸리면 죽는다. 네. 굉장히 살벌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구를 뉴스에서 써도 될까 좀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요.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우리 국방부의 의지가 제게는 이렇게 좀 강하게 느껴져서 이보다 더 맞아떨어지는 말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걸리면 죽는다. 즉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또 미사일 위협을 잘 탐지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무기를 못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쓴다면 요격을 하든지 해야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선 핵이나 WMD 미사일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게 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입니다. 네, 억제, 즉 못하게 하는 전략을 항상 두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미가 구상을 했고 또 계획적으로 이게 계획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억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협을 가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때는 우리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겠죠. 그 대응 전략도 좀 단계적으로 수립이 돼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미가 공동의 미사일 대응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지난해 F-35A를 도입하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이죠. 타우로스를 도입하고 또 패트리어트와 철매2를 성능 개량하는 등 고위력, 초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했는데요. 이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지난해 군에 처음으로 인도된 탄도탄 요격 체계인 천궁2를 더 양산하고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수행 능력도 높일 계획입니다.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걸리면 죽는다라는 키워드가 좀 살벌하게 느껴지기보다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가 느껴집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다음 키워드는요. 그 깜빡이 켜고 들어와랍니다. 깜빡이 켜고 들어와. 네.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깜빡이 켜지 않고 들어왔다가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깜빡이 켜고 들어오라는 게 여기에서 왜 나오는 거죠? 네, 이 요즘 깜빡이 안 켜고 불쑥불쑥 들어오는 비행기들이 있어서 네. 이렇게 좀 곤란을 봤는데요.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두 나라의 군용기 활동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퇴거 작전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죠. 네. 이처럼 그 주변국의 전력이 영공과 영해에 접근했을 때 자칫하면 우발적 군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나 바다에서는 사실 깜빡이를 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다. 되죠? 깜빡이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통망이라는 건데요. 국가 간의 사고는 바로 교전이나 전쟁을 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이미 구축된 채널을 이용한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요.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통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Life must go on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수의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떤 네,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뭐 라이프 고즈 온을 따라하려고 하다가 방탄소년단 노래 제목이라 살짝 네. 틀어봤는데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사실 코로나19라는 위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이 이런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이라면 어떤 거죠?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테러라는 것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대형 재난, 그리고 접경 지역에서 실종자 발생 등까지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에 잘 대응할 수 있게 군 대테러 부대의 장비와 물자를 보강하고요. 군 대테러 종합훈련장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접경 해역 등에서 실종자가 발생하면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서 대응하고 해외 재난 긴급 구호 체계도 확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주와 사이버 안보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합참과 각군본부의 우주 관련 부서를 확대하거나 신설해서 우주에서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요. 또 국방 사이버 안보 임무 체계도 정립하고 사이버 전력을 전문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훈련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말 어떤 위협이 와도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것은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이렇게 좀 구체적인데요. 이런 계획들을 잘 추진해서 우리나라에서 군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 국민의 삶이 계속되게 하겠다라는 이런 국방부의 의지, 그걸 Life must go on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